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제 3호기가 지난 5일 오후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공군 52전대 이진욱 중령이 탑승한 시제 3호기는 이륙에 성공한 뒤 37분간 비행하며 비행 성능을 시험하였고 어떤 문제도 없이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과 지난해 11월 2호기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3호기도 무사히 첫 비행에 성공하였는데 특히 이번 시제 3호기의 성공은 앞으로 KF-21의 양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3대의 시제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제 4에서 6호기는 비행시험이 아닌 무장검증과 군운용적 합성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3호기에는 기존 시제 1호기에서만 가능했던 속도, 영역 확장과 시제 2호기에서만 가능했던 구조화 중 영역 확장을 위한 계측 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첫 번째 다용도 다목적 시제기입니다. 3호기의 비행이 시작됨에 따라 세계 개발 비행 시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속도, 구조화중 등 영역 확장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KAI는 앞으로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절차는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 운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제의 2호기의 역할이 여기에 중점이 돼 있었죠. 그러나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 고도, 속도, 하중 등을 본격적으로 확장해가는 단계로 3호기의 출고가 그 첫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3호기는 올 1분기 내로 초음속 비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시제기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 고도는 15,000피트를 기록했습니다. 초음속인 마하1은 시속 1235km의 속도이고 KF-21은 최종적으로 최대 속력 마하 1.81 시속 2234.9km의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제 4호기부터 해서 진행될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 제어,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계,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하는데요. 무장 적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하는 단계고 군 운용 적합성은 소요군인 공군이 이를 직접 수행하면서 타 기종 전투기와의 연합훈련 및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KAI는 3호기의 비행 영역 확장 시험에 대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시험 비행을 쭉 살펴보면 걱정스러울 정도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험 비행 때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고 추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험의 목적인데 KF-21 시제기들은 모두 순하고 말 잘 듣는 애기들처럼 별 다른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행시험이 기존 지상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풍동실험실에서의 치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동실험실은 인공적으로 음속에 가까운 바람을 일으켜 군사 분야의 초고속 비행체의 모든 성능을 검증하는 우리 군의 핵심 시설입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등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할 때 이런 영역에서 요동치는 공기역학적 힘을 측정해야 하는데 KF-X 사업 초기 우리 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었고 이에 개발 품목 또는 연구 목적 등 군사 비밀이 노출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국외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거나 우리 무기체계를 국외로 반출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제작한 장비가 외국의 자체적인 규격에 맞지 않는 등 호환성의 문제도 불거져 좀처럼 테스트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은 스웨덴 항공우주국에서 시설을 들여와 4년간의 개량과 연구 끝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KST-1500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마하 0.4에서 1.7까지 천음속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험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류 풍동 실험 장비는 인공적으로 바람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내보내는 방식 또는 팬을 이용해 강한 바람을 계속 순환시키는 등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보유해야 되는데 이는 상반된 개념으로 동시에 구현하는 장치를 만들기까지 매우 많은 기술력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한국 연구진들은 수년간 밤낮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개발에 착수하였고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구현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죠. 여기서 얻은 비행체의 자세 안정성, 구동장치, 구조 설계 등의 중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 적용하였고 이로써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3호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공개한 새로운 도색이었습니다. 도장은 일련의 스텔스 효과를 비롯해 기체 보호를 위해서 칠해지는데요. 비행 과정에서 극심한 온도와 기압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부식을 방지하고 외부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체에 칠해집니다.
시제기 6대는 모두 조금씩 다른 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양산전의 항공기와 가장 적합한 색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제 3호기의 도색이 전설의 전투기 F-22 랩터의 그것과 같았고 이에 네티즌들은 F-22로 착각을 할 정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KF-22를 두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의 애칭인 랩터의 이름을 베이비 랩터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실 KF-21이 F-22의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닌 접목된 기술의 상당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냐? 전투기 관련 기술은 국가주도의 1급 기밀 사안인데 어떻게 KF-21에 F-22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겠냐라고 하실 텐데요.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하나도 이전받기 어려워 AESA 레이더 같은 주요 기술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었죠.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선 대한민국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 박시몽 총괄의 인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박시몽 총괄은 2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을 취득한 이후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들인 로키드 마틴, 맥도넬 더글라스, 보잉, 레이시온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을 맡았습니다. 이후 2014년 그는 한국이 KF-X 사업에 착수할 당시 귀국하여 KAI의 요청으로 KF-X 탐색 개발 과정을 도맡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한국으로 귀국할 당시에 F-22의 항법 관련 비행정보 저장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것을 한국에 전달해준 것입니다. 현대판 문익점 선생이신 박시몽 총괄님 감사합니다. 이후 2020년 9월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만기 출소하였는데요. 미국의 무기 통제법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의 구금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박시몽 총괄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웬일인지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죠. 박시몽 총괄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 탄생한 KF-21은 사실 겉보기에도 멋지지만 그 속은 더 멋진 알이 꽉 차고 실한 전투기입니다. 한편 시제 1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3대의 시제기가 출고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장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KF-21 시제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작사인 KAI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선구안이 제대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KF-X 사업 초기 일생일대의 순간에서 기막힌 두 번의 생각의 전환이 오늘날 KF-21 시제기의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언버드의 자체 개발입니다. 아이언버드란 첫 비행에 돌입하기 전 비행에 모든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즉 항공기 형상 구조물에 비행 제어에 필요한 모든 유압 및 전기전자 부품들을 넣어 마치 실제 비행하는 시제기와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에 기술적 결함과 일정 지연,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 장비가 바로 아이언버드인 거죠. KF-21 비행 제어 시험팀 서성조 책임은 KF-X 개발이 착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든 아이언버드였다고 하였습니다. 본래는 무구사가 아이언버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돌연 이전불가 태도를 취했고 한국 기술진들은 아이언버드의 성공이 곧 KF-X의 성공인 만큼 자체 개발로 선회하였습니다. 개발을 시도할 당시 관련 논문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고 외형을 보여주겠다고 선뜻 허락한 외국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낮 이리저리 발품을 팔았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거쳐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KF-21의 결함 및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 주어 빠른 시제기 출고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전환은 바로 조선업계의 인력을 KAI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후 KAI 개발 총괄 상무는 사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라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을 개발 인력 확보라고 하였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과 시간에서 인력 보충은 쉽지 않았고 특히 경남 사천 지방에서 근무하는 환경은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이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설계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KAI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선 것인데요. 2016년부터 4년간 조선업체 인력 373명은 KAI로 이직하였고 특히 2017년에는 경력직 가운데 절반 이상을 조선회사 출신들로 채용하였습니다. 조선업과 항공업은 일견 유사성이 없어 보이지만 수송기계를 제조하는 점과 대형 군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직무 연관성이 높습니다. KAI 측은 군용 선박을 개발할 때 방위사업청 산하에서
사업을 따내고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초도 양산을 하는 시스템이 우리 쪽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조선 숙련 인력이 체득해온 체계와 계통 구성이 비슷해 업무도 빠르게 습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학적 측면에서도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이란 점에서 조선공학과 항공공학은 동일한데요. 세부적인 차이점은 항공공학은 물보다 밀도가 옅은 공기 속에서 얻어지는 양력에 기반하는 구조물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조선공학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에서 부력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큰 구조물을 다루는 공학이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울공대에는 조선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항공학을 전공고자 하는 학생들이 함께 입학한 조선항공학과가 있었을 만큼 두 공학은 사실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KAI가 고급 엔지니어들을 제때 보충하지 못했다면 KFX 사업 차질이 생겼을 수 있었을 터. 이에 조선업 설계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로 한 생각의 전환은 위기를 돌파하는 기막힌 전략이었고, 또 일자리를 잃은 조선소 출신 인력들은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서로 윈윈이 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한국인의 DNA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죠.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KF-21의 시제 3호기의 출고 소식을 다루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도 순항하고 있는 KF-21 사업을 두고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은 마치 저주라도 솟는 듯 작심하고 비난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그냥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허풍 떨지 좀 마라. 이게 빵즈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잖아. 저기요,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그저 조립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웃겨 죽겠네. F-22 닮았으니까 다 된 거라고. 각종 설계 결함이나 디테일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5세대기에 비하기에는 발톱의 때만한 수준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